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여러분, 연습 문제 먼저 다 푸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중간에 멈추는 시간 없이 쭉 갈 거니까 여러분도 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은 중심, 그리고 반지름.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중심을 빠르게 구해주시면 3,0이죠.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은 안 알려줬죠. 그 대신에 한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기준을 가지고 중심이 맞는 애만 골라주면 답은 여기서 중심이 3,0이 될 수 있는 친구가 3번밖에 없네요. 싱겁게 끝나버렸죠. 자, 문제가 좀 잘못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반지름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R 제곱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2번. 자, 외분점을 줬습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BC 아니네요. 그냥 C점을 구해서 BC를 지름으로 해라. 빠르게 외분점을 구해줘야겠죠. 외분점을 여러분이 잘 구해보시면 4,-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에 중점을 구해보시면 그게 중심이 되겠죠. 중점은 3,-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2번. 3번. 자, 중심. 지금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점 4,-1을 자, 지름이죠. 지름. 중심은 빠르게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걸 보고 마이너스 2,5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쌤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건데 이걸 어차피 난 중심만 구할 거니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지름으로 삼다 했으니까 중점은 두 개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 되겠죠. 중점 구해주시면 1,2.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줘야겠죠. 6의 제곱 2루트 6이네요. 선생님은 빨리 구한 거고 여러분은 천천히 구하시면 됩니다. 이 점과 이 점의 점점 거리를 구하시고 점점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절반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6의 제곱이니까 6루트이죠. 선생님이 거꾸로 적었네요. 자, 절반인 3루트2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3루트2의 제곱이니까 이게 답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X축이 위에 중심이 있다. Y는 0이죠. 그럼 중심이 어떻게 넣는다? A, 0이다. 중심을 알려줬고 두 점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을 아니까 풀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하고 두 점을 대입해서 A랑 R을 구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중심을 아니까요. 이거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여러분이 답을 잘 찾을 수 있겠죠. 선생님은 대입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을 대입을 해주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대입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랑 얘가 같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a제곱은 4-4a a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a는 1이다 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가 1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2,1을 지나냐 대입해보면 되겠죠. 지금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자, 여기다가 1을 다시 집어넣으면 r 제곱 2가 나오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1을 지나냐 대입을 해보면 이게 성립하냐 라는 질문이죠. 성립하네요.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r 값이 r 제곱이 2니까 2파이 맞다. 5번. 자, 4번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기본기를 많이 물어본 거니까 아마 기본기 약한 친구들은 4번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복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선생님 풀이가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이 풀이를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겠죠. 5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위에 있다. a, a 플러스 3.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가 그냥 바로바로 딱 솔루션과 연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점 여기를 지난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세우셔서 미지수가 2개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를 지난다. 그리고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도 있었네요. 그럼 x축에 접한다. 처음 헷갈리시면 이렇게 해보셔야겠죠. 아, 반지름이 y값과 같겠구나.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인데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니까 이제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 보시면 이제 미리 풀어 놓은 걸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a는 마이너스 1 또는 7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원이 나왔죠. a가 2개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a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2 하나 있고요. 7, 10 두 점점 거리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 거리 8이고 여기 사이 거리 8이죠. 그러니까 거리는 2루트 아까랑 같은 실수 8 루트 2 1대 1대 루트 2 해도 되고 점점 공식 쓰셔도 됩니다. 6번. 풀이가 길면 좀 바로 떼서 하고 풀이가 안 길면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y축에 접하는 원 블라블라 있습니다. y축에 접한다. 개념이 딱 바로 떠올라야죠. 아,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반지름이 x랑 같겠구나.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나중엔 여러분이 그냥 하셔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빠르게 바꿔서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빠르게. 그랬을 때 얘가 뭐랑 같다? 4의 제곱이랑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7 더하기 4분의 k 제곱은 16이다. 9다. k 제곱은 36이다. k는 6 또는 마이너스 6이다. 2사분면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겠습니다. 2사분면에 있으려면 지금 자 2사분면은 여기죠. 여기는 x는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y는 플러스여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4니까 통과고 여긴 중심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데 이게 양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k가 음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지나고 동시에 접한다.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에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죠. 3, 4분면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지름이 양수라고 했을 때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야겠죠. 무슨 말인가요? 중심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써줘야겠죠. 됐나요?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암산한 게 아니라 선생님은 한번 풀어봤어. 그 기록을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실제 얘를 여러분이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r을 구할 수도 있고
계수의 관계로 풀어도 되고 근해 공식을 써도 됩니다. 근데 항상 잘 봐야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죠.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8번 가시죠. 자, 선생님이 풀이라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다는 건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기본적인 게 약해,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바로 선생님 몇 번 강의에 이렇게 몇 분에 이렇게 풀이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자 8번 원이래요. 원이 나타나는 동이 원일 때 이거 딱 개념이 뭘로 떠올려야 하냐면 반지름이 양수여야 돼. 이게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 주셔야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k제곱 4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가 양수여야 한다. 4 마이너스 k제곱이 양수다. 4k제곱이다. k는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됐죠? 해줘야 되나?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셔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세셔도 되고 2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3개죠. 9번 반지름이 1이다. a 플러스 b 값은 자 이게 거슬리네. 이 거슬려야죠. 자, 얘가 원이 되려면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0이에요. 다음 빠르게 반지름 1이다. 얘가 1이어야 되니까 b는 4. 두 개 더해주면 답은 4다. 아주 쉽네요. 10번 자,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이 최대여야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표준형으로 줘줍니다.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기본이죠. 차분히 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자, 안 넘어간 거 이 친구죠. 넘어가야겠죠. 마이너스 3m 제곱 플러스 2. 넓이가 최대일 때 그 말은 반지름이 최대 또는 얘가 파이 r 제곱인데 r 제곱이 최대여야겠죠. 파이는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해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으로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m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역을 따로 주지 않았으니까 얘가 위로 볼록한 함수이고요. 최대값을 여기서 갖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나요? 대칭축의 방정식을 떠올려야겠죠.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b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완전 제곱꼴로 여러분이 해보셔도 되고. 자, 최대값 찾는 겁니다. 11번 점 3개 줬어요. 할 수 있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빠르게 점 3개를 주면 이렇게 해라. 자, 여러분이 개념 공부할 때 키워드랑 솔루션을 정확하게 잘 매칭 안 시켜놔도 좀 잘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키워드를 발견하고 바로 뭔가를 쓰죠. 이게 솔루션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개념을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연해서 안 써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안 됐다 그럼 가서 이렇게 해놔야겠지. 3점 있었던 대로 돌아가요. 일반형에 있었죠.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키워드를 달아놓은 거야. 3점이 나오면 일반형 대입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솔루션을 구체화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 키워드를 보면 행동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대입을 다 하셔야 됩니다. 대입을 다 하셔야. 물론 이거 말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또 다른 솔루션도 있었죠. 근데 그 솔루션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은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싹 대입을 해주시면. 자,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BC랑 저 ABC 헷갈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차분히 해야 돼, 차분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점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사라지고요. 자, C점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사라지고요. 이렇게 되죠. 이걸 통해서 A랑 B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A랑 B는 서로 같습니다. A랑 B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다시 13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B가 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러스 B로 바뀌죠. 여기에 A, B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더해주면 14 플러스 2C는 0, C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죠? C가 마이너스 7이니까 이제 나머지 다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게 됩니다. C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은 A는 B는 얼마죠? 마이너스 6이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7. 그러면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다 합시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 선생님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서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지름을 구해줘야겠죠. 이 친구가 25니까 반지름은 5다. 답은 5.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또 세 점이죠. 세 점. 방금과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0,0 주면 선생님 풀이가 좋죠. 만약에 문제에서 방금도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푼 이유는 0이 많아서예요. 0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풀이보다는 세 점에서 여기 있었던 어디였죠? 일반형에서 네, 요 풀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 풀이를 썼고 다른 풀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0,0 또는 0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좋습니다. 아마 해설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를 해주던지, 아니면 여기 똑같은 문제가 두 개인 거 보면 하나씩 설명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이 교재의 스타일을 내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 여기가 0,0이니까 여기서는 ABC 써서 풀 것 같고, 11번 모르겠어요. 이것도 ABC로 선생님처럼 풀지 아니면 아까 중심을 P로 놓고 거리 갔다 이렇게 풀지. 답만 잘 내고 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놓으시고요. 많이 하다 보면 0,0이 들어가면 c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왜냐 xy가 다 0으로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0,0은 굳이 대입하지 않고 c가 0이다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거를 대입을 해줘야겠죠. 대입을 해주면 36, 4, 40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는 0이고요. 그 다음도 똑같이 40이 나오네요. 40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 이렇게 됩니다. 다 약분 다 해주면 20 3a b 0 20 a 3b 0 이렇게 되죠. 연립을 잘 해주십시오. 연립을 여러분이 잘 하셨다면 A는 8 나오고 B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K를 지난다.
한 번에 써버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88의 플러스 K제곱, A에 8 들어가니까요 마이너스 8과 합쳐져서 64, B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K 0, K는 0 아니면 4 이렇게 나오네요. K는 양수라 했으니까 4. 13번. 자, 두원. 이제 두원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교점을 시작해야겠죠. 물론 두원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교과 과정 바뀌라 여기서는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뒤에 물어볼지도. 두원 교점 그리고 원점. 자, 이렇게 하면 총 3점을 지나니까 확정이 되죠. 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K 이렇게 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K가 반대쪽으로 가도 되죠. 자유입니다. 얘가 원점을 지난대요. 원점을 지난다는 건 0,0을 지난다니까 싹 없애버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살아남은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좀 아래다 쓸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이다. K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찾았습니다. 대입을 해서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천천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4a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잘 하셨죠? 자, 원의 넓이가 5파이가 되라. 그러면은 파이 r제곱이니까 r제곱이 5가 되라. 이게 5가 되라. a제곱은 1이 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모든 상수 a 값의 곱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a는 1 아닌 마이너스 1이죠.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상관없죠. 두 개의 곱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4번.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직선은 k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바로 안 떠올리시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선을 잘 세워 보시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2 마이너스 a y 플러스 12 직선입니다. 이게 0,4를 지난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4를 지난다.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 사라지고요. 4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a 플러스 12는 0입니다. 그래서 4로 나눠주면 a는 5. 15번으로 넘어가죠. 15번 푸실 때, 자, 두 교점. 실제로 이번에는 교점을 선분 AB로 표현했으니까 빠르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A, B. 자, 공통연의 방정식을 길이를 구하라. 방정식을 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쌤이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하라 했으니까 원 두 개 빠르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 반지름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심 구하기 편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x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반지름이 1이고요. 여기 중심은 0,1 되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이게 수직 2등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검은색의 절반을 구하기 위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아까 얘랑 얘를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1, k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빼주면 이제 좀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이 y는 0이고요 3x, y는 3x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3x 마이너스 y라고 놔야 우리가 이 초록색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걸 0,1과 점직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10분의, 선생님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잘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루트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될 겁니다. 삼각형 잠깐 떼서 그려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이 10분의 자 제곱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 복잡하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1제곱 빼기 10분의 1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9 루트 이렇게 됩니다. 2배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주면 여긴 3이죠. 그래서 2, 3 루트 10 해서 이쁘게 적으려면 이렇게 되겠죠. 5분의 3 루트 10. 16번 16번 자 도형 원이라 했죠. 원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2r 파이. 결국 반지름 구해봐라.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 이거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두 내분점 외분점 구한 다음에 점점 거리 구하고 절반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여러분이 잘 구해 보셨겠죠. 직접 구합시다. 선생님이 구해 보겠습니다. 2 플러스 1 이거 할 때 좀 지우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2대1 AP 넣고 12 플러스 0 마이너스 8 플러스 2 이렇게 하시고 외분점은 2 빼기 1 빼기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여기는 12,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점점거리 구해주시면 여기는 8의 제곱 또 8이네. 그러면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이 구하셔야 하는 지름입니다. 반지름은 4루트이겠고요. 대입해 주시면 답은 이렇게 3번. 그럴 수 있겠죠. 17번으로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 여러분 간단하게 2차 함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2 x축 y축 이렇게 생겼겠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여기 위에 있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란 소리죠. 여기 위에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애라는 거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겠죠. 반대 대칭에 똑같이 있겠죠. 왜냐 2차 함수는 대칭성을 띠니까. 그리고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원이 좀 작아져야겠죠. 중심이 이 2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 돼야겠죠. 이런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있어야 할 거예요. 총 4개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보는 순간 4개가 가능하다. 그럼 4개가 가능한데 4개 중에 2차 함수의 상황에 맞춰서 해줘야겠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2차 함수가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있었다 하면 당연히 여기나 여기는 안 되겠죠. 위에만 되겠죠. 물론 여기도 되는지 정확히 봐야겠죠. 2차 함수의 기울기까지 다 따져가지고 좀 이게 누워있는 2차 함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문제를 보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자,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 위에 있는 걸 달리 표현하면 y는 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실제 이 중심이 y는 x, 여기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차 함수는 선생님이 대충 그렸지만 좀 정밀하게 그렸다면 실제 4개의 점이 어디 찍혀야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대칭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찍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개념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r, 마이너스 r, r이고 여기는 r, 마이너스 r이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셔도 돼요. 4개를 다 대입을 해서 풀겠다, 뭐 찬성입니다. 여기다 r 집어넣고 r 집어넣어. 그 다음에 2, 4 보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r 집어넣고 여기다 r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돼요. 그럼 결국엔 4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1, 4분면부터 생각을 해보면 r, r인 상황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r제곱 마이너스 12. 자, x가 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r, r을 넣거나 마이너스 r, r을 넣는 경우에는 결과가 같겠죠. 왜냐하면 얘도 제곱되고 얘도 제곱되고. 그래서 이건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래서 직접 r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이라 했으니까 파이 r 제곱을 싹 구해줘야 되니까 직접 r을 다 구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4, 3 이렇게 해줘야겠죠. 4, 3 마이너스. 그래서 r은 얼마죠? 4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r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r은 여기에 사겠죠. 이 r은 어디 거겠어요? r은 양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r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r을 넣었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가 맞는지. 일단 여기까지 두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빨간색으로는 어떻게 되죠? r 마이너스 r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아까랑 같은 원리로 얘는 들어가서 제곱이 될 테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은 r 제곱 마이너스 12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4, 3 이번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4랑 3입니다. 자, 그럼 이때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이 r은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좀 눈치를 채야겠죠. 아니죠. 아닙니다. r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얘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긴 4고 여긴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셔야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r은 양수입니다. 음수는 다 지워야 돼요. 아래 빨간색은 뭐겠어? r이 3이라는 소리죠. 여기가 3. 그래서 4개의 점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4,4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4고요. 여기는 3,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다 구했다. 그래서요, 하나는 r이 4고 두 개는 반지름이 4고 두 개는 반지름이 3이죠. 그러면 모든 원의 넓이 합은 4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4, 4, 16파이 이게 두 개죠. 그 다음에 9파이 이게 두 개죠. 그럼 50파이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8번 보죠. 18번 보시면 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외접원의 방정식. 자, 그래서 외접원 얘기를 한 겁니다. 점 3개가 있으면 외접원이 무조건 고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외접원을 구하기 위해서 점 3개를 구해야겠죠. 이 점 3개는 지금 뭐예요? 세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 직선의 교점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다 연립을 하셔서 여러분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립, 이렇게 연립, 이렇게 연립. 이렇게 세 개를 연립을 하시면 하세요. 귀찮으니까 바로 해놓은 결과를 쓰겠습니다. 5, 마이너스 3이었고요. C는 마이너스 2,4. ABC는 임의로 붙인 겁니다. 없어도 돼요. ABC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세 점이 나오죠. 이 세 점. 이 세 점을 찾았으면은 우리가 아까 0,0 있을 때 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x 0,0 있으니까 c 없애버리고요. 이건 썼습니다. 자, 천천히 대입해가지고 25 플러스 9 플러스 5a 마이너스 3b는 0이고요. 4 플러스 16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a, b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 b를 찾아보시면 되죠. 귀찮네요. 귀찮아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가 22이고 연립을 해 주십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4를 곱해 볼게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죠. 차분히 잘 풀면 되겠죠. 12p 이렇게 나오고 여기 4 곱해주면 100 4 36 플러스 20a 마이너스 12p는 0는 0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사라지죠. 그래서 14a 플러스는 0 합쳐주면 196 이렇게 되겠죠. 196을 14로 나눠지나요? 7로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7로 나눠보면 7이 14 28 되네요. 14로 나눠버립시다. 그럼 여기가 14가 나오겠죠. 그러네요. 제곱수였네요. 죄송합니다. a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유 귀찮아. a 마이너스 14를 찾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여기는 플러스 28이 되겠죠. 20이고 플러스 4b는 0입니다. 여기가 48이니까 b는 1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합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4b 플러스 12 여기 y죠. 죄송합니다. y 자 끝이 다가오니까 집중력이 흔들리는 것 같아. 자 실수 없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번에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찝찝하니까 이쁘게 마무리까지 해주죠. 여기까지만 써도 답이 맞습니다. 77에 49 66에 36 더해주면 85인가요? 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만 더 힘냅시다. 선생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19번. 자, 원 두 개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할 때, 자 이것도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두 원이 있는데요. 두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의 교점이 생기게 하는 경우가 다양하죠. 이렇게 하나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 보면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교점이요, 지름일 때 교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면요, 이 교점이 한 원을 2등분하죠.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하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레의 길이를 딱 절반으로 쪼개주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a 값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이걸 처음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처음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얘를 찾아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봤잖아. 그러면 못 풀어? 아니야.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 안에서 문제가 나왔을 거란 말이지. 무슨 문제로 가야 되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생각 다 하면 다시 재생하시고. 자 정답은 뭡니까? 공통현이죠. 이거 지금 보라색 공통현이잖아요. 공통현의 길이, 공통현 길이 구하는 거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얘가 지름이다 이렇게 풀어야겠죠.
자,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은 빼주라 했죠. 그럼 여러분이 얘랑 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차피 중심이잖아.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이 여기에 중심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중에 작은 거 한 두 개를 우리가 알기 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빨간색이죠.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요. 길이는 모르지만 하여튼 파란색과 빨간색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점은 이 친구의 중심이니까 천천히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1 a제곱 플러스 2, 이게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a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공통연의 방정식을 둘 빼면 되죠. 빼서 여러분이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통현이 지금 중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의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 a 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a 제곱은 1, a는 양수값 1,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이해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는 건 아니죠. 공통연이 지름이다. 그러니까 중점이, 원의 중심이 공통연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푼 겁니다. 마지막 20번. 자, 원점이 있고요. A가 있고요. 거리의 비가, 두 점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생각하셔야겠죠. 각도의 크기가 최대일 때, 아까 우리 넓이가 최대일 때 했으니까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러분 여기 0,0이 있고요. 원점이 있고요. 여기 3,0이 있습니다. 2대 1인 점,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 2대 1이 되게, 내분점 2대 1이 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원이 생긴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 정도 느낌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아무 P점이라 생각을 해보시고 POA, 여기가 A입니다. POA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POA, 이 각도가 최대가 되는 거. 자, 이 P가 이렇게 움직일수록 각도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이렇게 갈수록? 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최대일 겁니다. 이렇게 될 때가 최대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P가 넘어가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 넘어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언제 가장 최대냐 했을 때 여기 딱 꼭대기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죠. 아닙니다. 아까는 길이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길이가 아니죠.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면 더 커지지 않나요? 미묘하지만 더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그럼 언젠가요? 언제? 자, 이 OP라는 직선이 언제 가장 각도가 커지냐 했을 때요. 바로 딱 접했을 때요. 이렇게 딱 접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접했을 때가 각도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여기 딱 꼭 위에가 아니라 아까 이 문제랑 비교하셔야 돼요. 아까 오랜만에 들은 사람 모를 수 있죠. 여기서는 이 길이가 핵심이었잖아요. 길이. 그래서 이때 길이가 제일 크잖아요. 이때는 각도죠. 각도. 길이가 아니라 각도기 때문에 이 각도는 언제 제일 커져요? 이렇게 딱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접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접한다 하면은 이 접선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법선이 생긴다. 이 법선은 반드시 어딜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야 합니다. 아이쿠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직이 되고요. 반드시 여길 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P점은 바로 여기다. 이 P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OP니까요. 항상 떼어서 그려라. 떼어서 그려보면 여기가 O고 P고 여기 가운데 중심 센터라고 합시다. 자, 여긴 반지름의 길이죠. 반지름. 그리고 OC를 내가 구해내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OP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점을 구해야겠죠. 여기 C점을 어떻게 구하나요?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면 되겠죠. 이 내분점은 2,0입니다. 이거는 굳이 안 구해봐도 수직선에서 구하는 거니까 쉽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얘가 2대 1이다. 이건 좀 귀찮지만 여러분이 차분히 구하셔야겠네요. 자, 구해봅시다. 0,0이 있고요. 수직선에서 구하는 거니까 그냥 0하고 3이 있는데 여기서 몇 대면 2대 1 외분점이다. 2 빼기 1이고요. 6 빼기 0.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6,0입니다. 아, 그냥 생각해서도 할 수 있었네요. 6,0. 그러면 C점은 4, OC가 4가 되네요. 그럼 반지름은 얘랑 얘가 지름이니까 2가 되네요.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1대 2대 루트 3. 답은 1번이다. 자, 여기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좀 실력 문제들은 좀 어려운데 안타까운 얘기는 학교 시험은 17, 18, 19, 20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풍함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까지의 수준의 문제가 없진 않겠지. 근데 비율이 1대 1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17번에서 20번 스타일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50점 이상 50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입장에서 1대1이야 그럼 절반만 맞추면 50점이야 개이득 이게 아니라 이제 객관식 안에서 문제를 몇 개 맞추냐 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또 주관식은 별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난 16번까지는 풀 수 있겠는데 17번부터 20번 스타일의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면 객관식의 절반도 못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근데 이 절반을 또 다 풀어서 맞추냐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힘들더라도 17, 18, 19, 20 스타일의 문제를 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유형편 문제들까지 다 잘 풀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 50점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어봤습니다.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를 수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게 잘라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딱 절반 했습니다. 절반 했고 세 개의 강의를 진행했죠. 비슷한 정도의 분량으로 한 번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 아예 처음에 얘기했던 걸 좀 쪼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